북한이 오늘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도발입니다. 모친 장례를 마친 대통령은 청와대로 긴급 복귀했고 청와대는 NSC를 열었습니다. 칠레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에이펙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과 4시간 사이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들며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검거되기 전에 범행 대상을 찾는 모습까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평가실 적용으로 일주일 새 3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가 1년 전 모든 차량에 어린이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 때문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 학습도 일주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카시트 의무화법,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이 IS 속의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을 벌일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울면서 자폭했다고 주장한 알바그다디의 마지막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급히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보고받았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문 대통령 언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용 헬기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발사체 발사 소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발 소식에 NSC는 급히 주재를 바꿔 북한의 도발 의도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장례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네, 장례 미사는 가족과 친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절차대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약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문희사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장례 미사 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할머니 영정을 들고 나갈 때 문 대통령이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안장식은 문 대통령의 부친이 안장된 경남 양산의 하늘공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이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며 즉 위로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총선 전 돌입 시작부터 문매를 맞는 여야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천에 영향을 주는 현역 의원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법안 발의 건수인데 의원들은 막판에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의원 하루에 20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7층 의안과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인데요. 평소 조용했던 이곳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거 맞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330여 건. 1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5명입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어제 하루만 20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올 초부터 지난 29일까지 10개월 동안 발의한 것보다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의료법, 형법,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이 갑자기 법안을 쏟아내는 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당내 평가 때문입니다. 당내 의원 평가 항목에 법안 대표 발의 수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에서 발의 건수로 인정되는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양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공천에까지 연계시키다 보면 더 예민해지겠죠. 급하게 발의하다 보니 부실해 보이는 법안도 있습니다. 한 법안은 일본식 한자어 한마디를 쉬운 말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고 뭐가 논의도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내에서도 법안 발의 내용이 아닌 양으로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오늘 첫 번째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영입 인재 1호는 없었고 황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률. 한국당은 경제 청년 여성 분야 전문가 8명을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1차 영입 명단에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결국 빠졌습니다. 박 전 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입당 보류가 자질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은 해명이 됐지만 젊은 층의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있어 스스로 1차 영입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박 전 대장은 12월 마지막 인재 영입 발표 때 입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장을 영입한 당사자가 황 대표라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랑비 옷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에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황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리더십이 상처받았다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한 인사는 이랬다. 그 한 인사가 누군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세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박 전 대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 커지자 한국당은 영입 인사에 1호, 2호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와 다른 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고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저희가 따로 홍 대표와 통화해보니 조문 때 문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을 잘 챙기고 있다면서 병원 치료와 책상 반입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큰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오갔다면서요? 예, 기자가 먼저 사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웃음으로 대답하셨어요. 자,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다시 말해 홍 대표가 사면 얘기를 직접 꺼낸 건 아닙니다. 다만 아프시다, 잘 봐달라 이렇게 말하니 문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주제의 제목이 어제와 다른 나인가요?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문 대통령과 홍 공동대표가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홍문종 대표, 어제는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금 상당한 사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다 한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공화당은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을 탕탕절이라고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에는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다음 날에는 깍듯이 조문을 했다 이 얘기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문종 대표 입장에선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우리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지층이 상당히 동요했는데요. 문 대통령에게서 박 전 대통령을 잘 챙기겠다 이런 답을 끌어냈으니 지지자들은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챙기는 건 우리공화당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오히려 공화당을 도와준 건가요? 물론 홍 대표 말대로 문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홍 대표의 발언에 진위를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대통령께 저라도 죽어서 낱낱이 이들이 잘못한 것을 고해 바치고 저라도 자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저런 대화를 나눈 걸까요? 오늘 홍 대표가 조문을 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것을 두고는 부적절했다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여야가 조문 때처럼 손을 맞잡자는 의미에서 어제와 다른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정치는 잘 안 바뀐다고는 하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예, 초짜의 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초짜인 것처럼 나도 정치 초짜예요. 기성 정치인들은 저를 좀 낯설다
또는 서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초짜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건데요. 9개월 차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있어요. 당에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당비를 내고 있어요. 나라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정치학과 들어왔으면 자퇴하십시오. 실제 제가 확인해보니 당대표는 매달 250만 원씩 당비를 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실제 월급도 없습니다. 다만 대표실 운영비가 있어서 각종 비용을 운영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매달 내는 대표 당비가 적진 않네요. 그런데 황 대표 요즘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만 3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첫 번째 인재 영입이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황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황 대표답지 않게 예민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이 국회에서 정치는 안 하시고 안정되고 절제된 이미지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약간 발끈한 것 같네요. 네. 어제 강연에서 황 대표는 새로운 영역에서 노력을 통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정말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초짜가 신선한 강점이 될지 무능한 약점이 될지 황 대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듯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검찰 개혁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 동안 13건의 개혁안을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졸속 개혁안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개혁안을 10월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법무부는 6건의 개혁안을,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은 7건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달한 재정을 목표로 이틀에 한 번꼴로 쏟아낸 개혁안에 졸속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은 나흘 만에 입법 예고를 끝냈습니다. 법령을 바꾸려면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대검 범죄첩보 수집 폐지 권고를 두곤 기업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급조된 검찰개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법무부가 서둘러 내놓은 검찰개혁안 중 오보를 낸 언론사를 출입 정지하게 한 훈령은 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무부가 하루 만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초헌법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발표 하루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출입 제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며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판단은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언론의 감시 기능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커지자 도리어 발을 뺀 겁니다. 취재 영역을 훼손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위축돼가지고선 또 다른 취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훈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초안을 보내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자단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콕 찍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조계 전관 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원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려 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법조계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국세청도 참여해 만든 종합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전관예우 제재 규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취업 승인 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이외에 현재 근무처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합니다. 법조인 전체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검찰이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태국 순방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충격적인 여성 상대 연쇄 범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불과 4시간 사이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문을 연 식당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주방 쪽을 쳐다봅니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난 남성이 집어든 건 매장에 있던 흉기였습니다. 주방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남성은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은 43살 남모 씨. 남 씨는 불과 3시간 전 서울 광진구의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분식집에서 2차 범행을 한 뒤엔 경기 구리시로 이동해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핸드백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 씨가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옮겨 다닐 때 쓴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한 남 씨는 1차 범행 15시간 만인 어젯밤 8시 25분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해 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남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남 씨에게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받은 경찰은 성폭행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남성의 성범죄는 3건이지만 경찰은 3번째 범행 후 그의 동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주 후에도 마치 추가 범행 대상을 찾듯 이곳저곳을 살피고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3차 범행 직후 남 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였습니다. 이른 아침 남 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상가 건물로 들어서더니 계단을 내려가 몸을 틀어 아래쪽을 살펴봅니다. 다시 올라오더니 이번엔 계단을 걸어 올라가 또다시 인기척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가 건물 밖으로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구리시에서 3차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1시간을 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상점들이 문도 열지 않은 이른 시각, 남 씨는 이렇게 골목 등을 돌아다니며 노래방과 술집 주변을 기웃댔습니다. 3차 범행 직후 도주한 뒤에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걸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남 씨의 검거 소식을 접하고도 놀란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마음이 좀 겁이 나죠. 어저께 검거가 안 됐으면은 그래서 추가 범인이 될는지도 모르고. 불안하죠. 여기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 학교가 바로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가지고 학생들 많이 다니잖아요. 13시간 뒤 남 씨가 체포된 장소도 아침부터 배회했던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남 씨가 들렀던 상가 주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대전의 국립대학교에서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연구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안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파일이 1,500개나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연구교수 김모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1,500개를 발견했습니다. 캠퍼스 안은 물론 외부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소 5년 전부터 불법 촬영을 한 걸로 보고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해 피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몰카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다고. 아닙니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혔을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수치스럽고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약간 안심을 하고 있던 장소에서도 터지니까 이제 화장실도 집 아니면 잘 못 가겠고. 그래서 계속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이용했는데 찍혔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포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충남대는 김 씨를 해임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여성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기를 올리자 불빛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찰이 설치한 불법 촬영 감지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공간도 꼼꼼히 막아놨습니다. 반응이 좋을 경우에 저희 관내 전체적인 곳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거울이 매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안심 거울입니다. 보행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범죄자에게는 위축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시민 반응이 좋아 다른 역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 뒤에서 혹시나 누가 카메라로 찍지 않을까 이런 게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은 드는 것 같아요. 자외선을 비추면 분홍색으로 빛나는 특수 페인트를 화장실에 바른 곳도 있습니다. 옷이나 몸에 묻은 페인트는 세탁을 해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인 검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손을 넣거나 위로 이제 찍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엣지에다가 이 이제 보이지 않는 특수한 나무질을 바른 거예요. 지난 5년간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된 사람은 2만 2천 명이 넘습니다.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IS 수괴인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당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죽기 직전 울었다는 그의 최후 모습은 없었습니다. 은신처의 특수부대 진입과 지산군 공격, 드론 공습까지 긴박했던 현장 홍유라 기자와 함께 보시죠. 미 육군 특수부대원들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로 접근합니다. 동시에 상공에는 드론과 F-15 전투기가 떴습니다. IS 조직원들이 뛰어나와 하늘을 향해 총격을 가하지만 무자비한 공습에 속수무책입니다. These fighters opened fire on aircraft, and what you see in the video is the actual response. 이 같은 사전 공격 직후 은신처 진입 작전이 이뤄졌고 알바그다디는 군견에 쫓기다 자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울면서 사망했다는 최후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He crawled into a hole with two small children and blew himself up while his people stayed on the ground.
알바그다디가 자폭한 뒤 미군은 민간인들을 데리고 나온 뒤 은신처를 폭파했다면서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큰 공로를 세운 군견에게 훈장을 걸어주는 사진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진은 베트남 참전 용사가 훈장을 받는 2년 전 사진과 합성한 가짜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귀여운 재창조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신처 정보를 제공하고 속옷 등을 빼돌려 알바그다디 신원 확인을 도운 IS 정보원에게 미국은 290억 원의 현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매년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 APEC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20일을 앞두고 올해 개최국인 칠레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50원을 인상하면서 폭발한 반정부 시위 때문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레 대통령궁에서 불과 2km 떨어진 이탈리아 광장. 시위 인파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일부 시위대는 지하철역과 버스에 불을 지르고 일부는 혼란을 틈타 기름을 약탈하고 상점을 텁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칠레 대통령은 급기야 준비하던 국제회의까지 취소했습니다.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que estaba programada para el mes de noviembre, y tampoco la cumbre de la COP. 이번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우리 돈 50원가량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근로자 절반의 월급이 우리 돈 65만 원 수준인 칠레에서 50원을 올린다면 월급의 10%를 지하철 요금으로 써야 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inceramente, que se haga un cambio, no solamente de palabras, sino que un cambio radical. 이런 가운데 칠레가 APEC 개최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한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일본 오키나와의 세계문화유산 슈리성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길이기도 한 이 성이 불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빛이 성을 삼켰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을 소방호스가 진압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길에 앙상하게 드러난 건축물 기둥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この文化遺産でしょねえ、それ苦しいですよ.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일본 오키나와 슈리 성터에서 불이 나 중심 건물인 정전 등 주요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左手の方から炎が上がっていると北電側に移ってですね。で、なおかつ西電から南電に移ったと. 한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았던 슈리 성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중 슈리성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때 파괴된 후 복원된 겁니다. NHK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는 방화 대책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복원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通常の防火対策よりもしっかり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けども、ただ実際に火災が発生したわけでありますから、こうしたことを検証し。 경찰은 성터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토나 도쿄 등 일본 내 주요 문화재 시설에서는 소방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또 불소식입니다. 8일째 번지고 있는 산불 탓에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전기 없이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산불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강제 단전이 이뤄진 곳들인데요.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풍을 만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무덤이 있는 도서관 근처까지도 위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8일째 번지면서 북부에서만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아직 불이 옮겨붙지 않은 지역에선 강제 단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끊긴 마을에 학교와 도서관, 마트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이렇게 가게들의 문을 보시면요. 전기가 돌아오면은 다시 문을 열겠다고 하는 곳이 참 많은데요. 이 산불이 확산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력회사가 강제로 단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차분히 영업을 이어가는 곳도 생겼습니다. It's for me or it's for anyone. Some people can come here and charge their phone and walk away because if this was San Francisco, you can't do that. It would get stolen. Yeah, there's more trust. 미용실에서는 무료로 머리를 감겨주고 샤워 시설을 개방한 스포츠 클럽도 있습니다. Like not have hot water and not have electricity and stuff, so just to make their lives easier and give them something a little special.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의 의식이 위기 극복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22일 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렇게 걸어 나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오늘 또다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에 대기 중인데 조 씨와 검찰의 치열했던 법정 다툼을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일 전 첫 번째 구속 위기를 벗어났을 때와 달리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과 입을 꼭 닫은 채였습니다. 채용비 공범 부피 지시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6시간 만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선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 조 씨는 법정 안에서도 계속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심사 도중 휴식 시간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 목 부위 통증 때문에 신경 성형 시술을 받은 사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1차 심사 때 명재권 부장판사가 조 씨의 건강 문제를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것을 의식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씨가 구치소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때 2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과 함께 웅동중학교 공사 대금 빚을 갚지 않으려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채용 비리 브로커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는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감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중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의 발자국인데 초기 수사 기록에는 운동화 자국으로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슬며시 맨발로 바뀌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화성 8차 사건 피해자가 숨진 방 안입니다. 방문 바로 앞 작은 책상이 보입니다. 최초 목격자인 피해자 가족은 책상에 운동화 모양의 발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기록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의 1심 판결문에는 맨발로 책상을 딛고 침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소 윤 씨가 슬리퍼를 자주 신었다는 주변인들의 얘기를 듣고 당시 경찰이 증거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파악한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에 이제 윤모 씨가 잡혔을 때 왜곡했어요. 10개월 뒤에 그 사실관계를 조작했죠. 이에 대해 8차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지휘한 담당 검사는 사건 직후에도 현장엔 맨발 발자국이 선명했다며 당시 유가족이 경황이 없어 착각한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씨를 다시 소환해 세면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수계 알바그다디에 은신처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 290억 원에 이르는 현상금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춘재로 진범이 특정돼 가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현상금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현상금은 최초 500만 원에서 계속 올라서 이 1990년 9차 사건 이후로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현재 경찰의 보상금 산정 기준 궁금하실 텐데요. 이 3명 이상을 살해한 중대 범죄 등의 경우엔 최고 5억 원이고 범죄 중대성 등에 따라서 1억 원,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던 탈옥수 신창원에게도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렸는데요. 혹시 콘텐츠에 왔으니까 저는 얘기하기도 한데요. 인상이 어때요, 아저씨? 거의 신청을 뽑았습니다. 당시 이 신고자 보상금도 받고 순경으로 특채돼서 지금도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던 이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단초를 제공한 마사지 업소 업주 등 5명에게도 보상금 50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역대 최대 보상금은요, 이 세월호 참사 당시 5억 원이 걸렸던 유병헌 전 세보그룹 회장이었는데요. 다른 차도 있던데 싹 다 빼놓고 갖다 죽었더라고. 자, 이 신고자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까지는 했지만 신원미상 수신이라고 신고했을 뿐 유병헌을 특정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수사와 범인 검거가 어민 경찰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과 국과수 직원들도 모두 보상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보상금과 함께 걸렸던 1계급 특진 수상안에 따라서 특진 대상이 논의를 거쳐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려면 반드시 카시트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엉뚱하게도 유치원 현장 학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을 할 때 카시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빠방 타자. 아이의 안전 때문입니다. 아빠 일하고 올게.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차량은 물론 대중교통을 탈 때도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카시트 의무화법,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의무화라고는 하는데 택시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느냐, 뭐 카시트 있는 택시를 잡아야 되느냐, 안전을 위해서 뭐 잘할 줄 알고 그 조건이 안 되면 운전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동네에 걸어다니는 그런 데만 다녀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카시트의 규격입니다. 세 자매 다둥이 아빠인 전용환 씨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이소픽스라는 그 국제 규격에 카시트를 구입을 했어요. 또 연식에 따라서 그런 게 적용되고 안 적용되고를 몰랐고 규격에 맞는 카시트를 구입했지만 막상 본인 자동차에 아이소픽스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이소픽스가 2011년부터 의무 적용됐는데 전시의 차량은 그 전에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다 많아가지고 9인승 차 뭐 이런 거 다 사면 금방 갈 수 있겠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도 문제입니다. 카시트 때문에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 취소됐어요. 올해 거를 거의 다 취소했어요. 비용이 문제죠. 카시트가 장착된 버스는 100만 원, 2대 빌리면 200만 원. 예전에는 뭐 4, 50만 원. 서울 지역 국공립 유치원의 버스를 이용한 현장 학습은 올해 44%나 감소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카시트가 갖춰진 버스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2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이 뒤에다가 이 헤드레스트 쪽에다가 다른 보조장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미니버스, 관광버스 모두 어깨벨트가 없는 2점식인데요. 대부분의 카시트는 3점식 벨트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 카시트가 위에서부터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시트가 오히려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카시트를 안 달면 운전자가 과태료 6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국토부도 전체 버스의 카시트 장착 의무화를 2021년까지 미뤘습니다. 사회적 입장은 국민 안전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량들이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유예를 한 거거든요. 버스 좌석의 구조나 택시용 카시트 같은 시스템 준비 없이 지킬 수 없는 법부터 만들어 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긴 셈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대규모 도심 집회 때마다 동원되는 경찰 버스가 매연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수소버스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800대가 넘는 경찰 버스를 바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항상 등장하는 경찰 버스. 시위대와의 충돌이 우려될 때는 차벽의 기능을 합니다. 냉난방을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 기동대원들의 휴식 장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경유버스가 내뿜는 매연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경찰이 선택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은 수소 전기버스 도입이었습니다. 경찰 버스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 2대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경유버스와 수소 전기버스가 배출하는 미세입자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소버스 주변의 수치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찰이 새로 도입한 수소버스입니다. 버스 뒤쪽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있지만 수소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매연 대신 물만 배출되는데요. 경찰은 경유버스를 수소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소 전기버스 가격은 경유버스보다 5억 원 비싼 7억 원 정도.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800대가 넘는 경찰버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거액의 예산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바꾸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버스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인지. 다는 못 바꾸더라도 일부라도 좀 상용화를 시켜서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은 내후년부터 수소 전기 순찰차도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 샤넬이 오늘 일부 제품 가격을 한 번에 10%나 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가방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품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외국은 아예 안 받고요. 주문도 따로 판단을 하시고요. 입고가 되면 그 부틱에서 있을 때 그만한 거예요.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품귀 현상을 빚는 겁니다. 샤넬은 오늘부터 이 제품을 포함해 4가지 핸드백 가격을 최대 13% 올렸습니다. 화장품, 시계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3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715만 원. 어디 샀으면 좋겠나요? 저도 팔리면 650만.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디올도 이달 중순 일부 제품 가격을 10% 가까이 올렸고 루이비통도 다음 달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명품이 비싸게 팔리는 나라로 꼽힙니다. 국제 평균보다 14% 높은 수준. 치솟는 가격에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 한국 소비자들은 샤넬에 대한 신뢰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경제 양극화가 반영된 씁쓸한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오늘 밤은 서양의 명절 헬로윈이죠. 우리나라에도 도심과 테마파크 등에서 특수 분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올해 헬로윈엔 어떤 분장이 유행인지 박수유 기자와 함께 보시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눈 주위를 어둡게 그립니다. 입술은 빨갛고 두껍게 덧칠하면 오싹한 표정의 조커로 변신합니다. 새로 나온 조커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할로윈 때 이 조커를 해보자 해갖고 옷도 이제 동대문에서 싸게 구해갖고. 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헬로윈 복장으로 좀비에 이어 조커가 2위로 꼽혔습니다. 한 광고 대행사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인데 지금까지 505만 관객을 모은 영화 조커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이 뮤직비디오에서 조커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가 하면 개그맨 남창희, 윤정수 등 연예인들도 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헬로윈 인기 분장 1위인 좀비와 함께 광고에 등장했을 정도. 소셜미디어에서 헬로윈 언급량이 5년 동안 7배로 늘어났을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헬로윈은 가을의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이랑 다 같이 분장을 같이 해가지고 즐기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걸그룹 타이티 멤버 신지수는 건강 문제 등으로 연예계를 떠났는데요. 건강을 되찾게 해준 필라테스를 아예 직업으로 삼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섹시한 댄스로 인기를 모았던 걸그룹 타이티. 원조 멤버 신지수는 여러 갈등 속에 건강을 잃고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젠 화려한 무대가 아닌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필라테스를 오랫동안 하고 온 날에는 이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와 운동선수들의 재활 목적으로 탄생한 필라테스. 여성들의 다이어트로도 인기지만 사실은 치료 효과가 더 큽니다. 저도 골반이 틀어졌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초반엔 고통스러웠지만 심신이 점차 안정돼가는 느낌. 신 씨가 필라테스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도 같이 있었고 심신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걸그룹에서 강사로 변신한 신 씨. 이제 인생 산막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들어서 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던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저녁부터는 설상 가산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 수준인 날보다 4배가량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내일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가급적이면 긴 시간 외출을 피하시고요. 코 안을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빨래도 실내 건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는 먼지가 사라지고 쾌적해지는데요. 일교차에만 대비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과 내륙에 시정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비행 일정 있으시다면 사전에 운항 정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별세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하루 일찍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훗날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떠올렸을 때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